자, 여기까지가 원래는 지난 시간에 했어야 되는 건데 조금 뒤에 늦춰져서 못했고요. 오늘은 그 이슈 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빅데이터 경영 수업 시간에 이미, 다 듣고 온 수업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안 듣고 온 사람이 절반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빅데이터 경영을 듣고 온 사람 반, 그렇지 않은 사람 반 있는데, 어쨌든,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쭉 훑어보고요.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내용이 추가되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빅데이터라는 거를 우리가 설명을 했을 겁니다. 뭐 한 학기 과목으로 배웠으니까 그죠? 빅데이터 경영 듣고 온 사람들은 뭔지 이제 다 아시죠.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걸 뭐라고 부르냐? 특징이 있죠. 빅데이터의 특징은. 그래서 3V, 4V, 5V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요즘 5V를 많이 얘기합니다. 초기에는 3V인데 볼륨이 많죠. 특징적으로 보면 빅데이터라고 부르는 거는 일단 양이 엄청나게 커졌다. 테라바이트, 뭐 요타바이트, 제타바이트 뭐 이렇게 올라가죠. 지금 저장하는 단위 수가.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부르면 특징이 일단 양이 무지 많아졌다라는 거고요. 왜 양이 무지 많아졌죠? 그렇게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왜 양이 많아졌어요? 올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다 저장하기 때문에 많아진 거죠. 옛날에는 아까 전에 DBMS, RDBMS 보면 데이터를 다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뭐래요? 선별해서 뽑아오죠. 선별해서.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것만 뽑아갖고 와서 관리합시다. 이렇게 되는 과정이고 빅데이터는 그게 아니고요. 일단 다 모아.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그 데이터에서부터 분석은 이제 나중 문제. 분석은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분석 기법에 따라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단은 많이 모을 수 있게 된 거죠. 시스템이 이제 뒷받침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NoSQL DB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양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특히 여러분들 소셜 핸드폰이라든가 카카오톡, 핸드폰에 있는 카카오톡, 그다음에 트위터, 그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여러 카톡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없었던 그런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우리가 배운 것처럼 유비쿼터스 시대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사물하고 데이터 수신 주고받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이제 관리할 수 있게 돼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관리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양을 얘기했고요. 다양성은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옛날에 필드처럼 간단하게 그냥 데이터 뭐 성별, 학번 이렇게만 관리하던 게 아니고 텍스트 플러스 웹, SNS 데이터, 센서 데이터, 그 다음에 음성, 동영상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의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해졌죠. 이런 특징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 옛날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놓으면 업데이트되는 속도, 관리에 대한 속도가 그렇게 실시간으로 관리 안 해줬어도 돼요. 물론 이제 은행이나 특별한 경우에 트랜잭션이 꼭 바로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은 이제 배치라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한 번씩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었어요. 근데 빅데이터에서는 어떻게 돼요? 모든 자료들이 모아놓고 분석하고 관리하고 그걸 이용해서 뭔가 처리해야 되는 시간이 엄청나게 실시간으로 빨라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속도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걸 사용하고 하는 속도들이 엄청나게 빨라졌다. 뭐 그런 거고요. 여기에 진실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진실성은 뭐냐면은 데이터들이 이제 분산 관리가 되죠. NoSQL 같은 경우 보면 여러분들이 하드업 시스템 이런 거 보면 분산 관리를 하게 되죠. 즉 컴퓨터 하나에 데이터가 관리가 되는 게 아니고 분산해서 빅데이터니까 뒤에 뭐 하둡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빅데이터 시대에는 컴퓨터 한 대만 놓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수천 대, 수만 대 놓고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각각의 데이터들이 떨어져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그게 전부 다 복원이 되고 다 관리가 잘 돼야 되겠죠? 예,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치라는 얘기는 조금 이게 논리적인 얘기인데 이걸 통해서 가치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가치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빅데이터가 쓸모있게 돼야 되는 거죠. 모아놨는데 쓸모없는 거다. 그럼 굳이 모아놓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그거를 관리하고 분석하고 그 안에서 가치가 나올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죠. 빅데이터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사람들이 요런 데이터만 필요해.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데이터 시대였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즉 옛날에는 관리하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양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넣어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규칙을 컴퓨터 보고 발견해내도록 만들어주게 하는 거죠. 그게 빅데이터의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겠죠. 이거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하고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한테 졌잖아요. 그런데 방송을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막 두는데 컴퓨터가 이 수를 왜 뒀죠? 사람이면 안 두는 수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사람이라면 즉 9단 정도 되면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그 수를 안 둔다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는 둬요. 그래서 그거를 확률로 나눠봤더니 0.00 몇 % 뿐이 안 돼요. 즉 그걸 두는 사람이 100만 명 중에 한 번? 뭐 이렇게 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는 수라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가 뒀다는 거를 나중에 분석해서 보니까 전문가들이 이 수가 진짜 의외의 수였다라는 걸 밝혀내는 거죠. 즉 우리가 인간이 논리적으로 인간의 구조화된 지식 속에서는 판단할 수 없었던 많은 어떤 패턴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왜 못했죠? 옛날에는 우리가 이미 정해놓고 데이터를 고르잖아요. 근데 빅데이터 시대는 정해놓고 데이터를 고르는 게 아니고 다 집어넣고 그 안에서 모든 데이터, 올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안에서 컴퓨터가, 기계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스스로 학습하게 해서 끄집어내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게 빅데이터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규모, 다양성, 속도, 뭐 정확성 이게 있으니까 이거는 좀 전에 얘기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